네, 반갑습니다. 2024 올킬 개념에서 세계사 6번째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진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까지 해서 우리 위진 남북조까지 했습니다. 자, 위진 남북조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된다는 나라 하면은 북이라는 나라, 그 북이 효문제 하나 정도 얘기했었고요. 그러면서 호환 유언적 성격도 있었고, 특히 평성에서 로양으로 천도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균전제나 삼장제를 실시했다. 특히 균전제 실시 중요하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조는 이제 동진이 건국됐다는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특히 문화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구품중정제라는 제도나,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석고사원, 윙강사원이나 룽먼사원과 같은 대규모 석고사원 중요하다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자료 잠깐 보고 수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자료를 보면은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이동 있지. 네, 여기 이동했대요. 자, 오른쪽 남북조 시대 있습니다. 북이 송. 특히 이번에 동아시아사 문제에서 이제 북이를 주고 그 다시 남쪽 이제 송나라가 이제 있었다는 선지가 나왔었지. 그다음 중림치련과 윙강석고사원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시대는 후한 멸망 이후 위촉으로 분열되었고 이거를 진이라는 나라가 다시 통일하면서 중국이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맞지? 자, 556국 시대가 동진이 성립됐는데 5호에는 흉노, 선비, 갈저강이 있었고 이들이 화북으로 진출했다. 그래서 여러 국가 16개의 국가가 건국되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사마시들의 진나라가 강남으로 이주를 하면서 동진이 만들어졌는데 어디에 도읍을 했다? 건강이라는 지역에 도읍을 했다. 지금의 난징이다라는 거 했고요. 자, 남북조 시대에서 북조는 북이, 선비족의 북이가 화북을 통일했습니다. 언제? 439년에 통일을 했지. 자, 그 다음에 효문제 때 로양으로 천도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한화 정책 추진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호와 호복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호환 통원을 장려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표로 했던 것은 결국 호환 융합이다라는 거였고, 자, 남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왕조에서 송제, 양지 이런 식으로 교체해 나갔다라는 거. 자, 밑에 경제사회문화 정리하겠습니다. 자, 북조는 북이 균전제 있었고요. 남조는 이렇게 창작강력을 개발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회 보겠습니다. 자, 구품준정제를 실시했는데, 자, 춘추정후 시대에는 능력과 신분 중에서 능력을 중시했다라면은 위진남북조 시대는 능력과 신분 중에 신분을 중시했던 시대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문벌귀족 사회가 성장했다라는 거 그래서 다 설명했던 거고요. 문화가입니다. 자, 유목민과 한족문화를 결합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어쨌든 한족 문화의 뿌리는 유교에서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유교를 존중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 자 보면은 윙강사원, 룽몬상과 같은 이런 게 있었고 법편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뭐 법편에 불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 승려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 세계사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다룬다면 쓰면 저 뒤에 덕킬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덕킬에 이제 동아시아 승려들 해가지고 좀 다룰 예정입니다. 자, 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남조 봅니다.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 청남사상, 노장사상이 유행했고 위진시대의 중림치련 얘기했습니다. 맞지? 대나무 숲에 이제 7명의 현자가 이제 은둔해서 살았다라는 거. 현실이 너무 고마가 싫었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자, 지식인들의 현실 도피적 풍족. 보면 되겠고요. 자, 태평도 오두미도의 도가사상이 결합해서 도교로 발전합니다. 북의 국염지 얘기했습니다. 밑에 도연명의 기거래사, 고개제 여사잠도 등 각각 문학과 회화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사료의 빈칸 채우는 거. 예전에 누가 어디로 천도를 했는데 벼슬하던 옛 귀족들이 모두 이사의 난색을 표현했대요. 효문제는 그럼 됐네. 효문제가 로양으로 천도했을 때 얘기를 다루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북이가 있을 때 송제 양나라까지 가재.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기별로 봐야 될 필요가 꼭 있다라는 얘기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자료 3번까지 4번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나라, 당나라를 쭉 한번 정리해 볼까 싶어요. 혹시 뒤에 더 볼 자료가 있나 한번 보고, 네. 그리고 뭐 없을 것 같네요. 그냥 바로 수당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 당나라. 이런 필기 준비됐죠? 네, 됩니다. 어머나, 잠깐만요. 펜이 좀 잘 붙어줘야 되는데 잘 안 붙더라고요. 이런 기분이 좀 그렇죠. 자, 갑니다. 자, 12번입니다. 수나라.
581년에서 618년까지고요. 수도는 대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장안입니다. 장안. 자, 수나라는요. 1번 건국. 자, 수나라가 건국을 하게 된 거는 북주의, 자, 그 북주는 어떤 나라? 북주의 북주야 돼. 그 북주지. 북주의 외척이었던 북주의 외척인 양견이라는 자가 건국을 했어. 양견이라는 자가. 자, 그럼 이 사람이 왜 건국을 했냐 이건 거지. 사실은 북제와 북주는 돌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양견 입장에서는 그게 꼴보기 싫었나 봐. 그 굳이 왜 그래야 되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아예 단독적으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나라 이름이 수나라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자신이 수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면서 2번 수문제가 됩니다. 수문제. 자, 그럼 지금도 수문제가 어떤 정책을 펼쳐내야 되게 포인트인 건데, 우선 첫 번째, 이 사람은요 국품중정제를 폐지시켰어. 잠깐만. 자, 자, 국품중정제를 폐지를 시켰고요. 자, 그러면은 국품중정제를 폐지시켰으면 대안이 돼야 되는 제도가 반드시 등장해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과거제입니다. 이때부터 과거제가 등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노란색으로 과거제 실시. 그래서 과거제의 원래 이름은 선거제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과거제를 실시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중앙관제를 정비했다라고 적혀있지. 자, 중앙관제를 전체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중앙관제. 각각 이제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삼성육부제. 빨간색으로 삼성육부제. 근데 이거 당나라한테 당태종 때 나온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긴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제도가 등장하게 된 건 수문제 때 등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제도야. 균전제는 우리 북이 때도 있었지. 균전제, 조용조 제도, 그 다음에 부병제 시스템을 마련했던 거야. 자, 조용조는 뭐냐면 전세, 토지세, 재산세 같은 거고요. 용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인데 이제 노동력은 요역과 군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역. 이제 군사적 노동력이라고 하지. 그리고 요역은 이제 뭐 궁궐 같은 거 지을 때 가서 우리가 이제 도와주러 가는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병제. 잠깐만. 뭐 부병제야. 그다음 마지막 조는 공납에 대한 설명. 자, 부병제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얘는 자, 흰색으로 위에 하나만 적어보자면 병농일치라고 적어볼게요. 병농일치. 나는 개인적으로 병농일치제적 군제 개혁안을 반대한 입장입니다. 내가 이제 물론 이제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당시 수나라는 이렇게 했대요. 이게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군사력 약화에는 직방인데 사실은 어쨌든 이 부병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이제 좀 농사가 어느 정도 끝난 겨울쯤에 이때 막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농민들을 이제 병사로서 키워다는 건데 우리 이제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이 있죠. 오죽하면 나중에 이제 뒤에 당나라가 당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패했던 이유가 이 오합지졸인 군대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3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뭔 얘기 하려고 했냐면은 나 이거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적어놓을게. 그냥 흰색으로 주현제. 자, 삼성육부제는요 중앙을 통치하는 방식이고요. 주현제는 지방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제 정비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을 참네. 되게 원래는 수문제가 큰아들을 되게 이뻐했대. 그래서 큰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수양제가 그 꼴을 못 보겠던 거예요. 그래서 난이 일으켜버려서 자기 이제 형과 동생을 다 죽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수양제예요. 근데 수양제가 사실은 능력은 있으나 너무 고집이 있고 아집이 센다 봐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말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말리는데도 안 말려지더래. 되게 힘든 겁니다, 사실 그거는. 그래서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이런 게 좀 곤란해요. 통치자는 약간 포용의 자세로 넓은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수나라 양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나라 양제는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빨간색으로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대운하 건설. 근데 선생님 뭐 대운하가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대충 이름만 적어줄게. 뭐 영재거 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영재거, 뭐 광통거, 한구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게 다 대운하에 대한 설명이구나 하는 거야. 그래서 대운하를 건설했고, 자, 수 문제 때도 고구려 원정을 나갔습니다. 3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갔거든. 근데 수 문제 때도 패배를 했어. 그래서 수 양제 때도 똑같이 고구려 원정을 나가. 그래서 고구려 원정은 무려 113만 대군이, 자, 생각해봐. 이 당시에 113만 대군이야. 지금도 113만이라는 숫자가 많은데 이 당시에 113만 대군이라면 또 수나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113만 대군 이끌어 가고요. 동시에 플러스 별동대로 30만 대군을 더 끌고 가죠. 대표적인 그 별동대 수장 우리 그 우중문 생각하면 되고, 그 군대 수장 이 우중문과 누가 을지문도. 그래서 612년 살수대첩에서 패배. 그리고 수나라는 급격하게 몰락하게 돼요. 왜냐?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이제 물자를 많이 쓰게 되었잖아. 그래서 4번 멸망. 어떻게 멸망했다고요? 그렇지. 무리한 대외 원정으로 인한 재정난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 재정난과 막 이제 색을 막 과도하게 수치하게 되면은 당연히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되겠죠. 그러면서 멸망합니다. 알겠지? 자, 오른쪽에 13번 당나라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나라가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등장한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618년부터 907년까지 7에서 10세기 동안 있었고요. 수도는 장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누가 건국했냐 하면은 당고조, 이름이 이연이거든. 이 사람이 장안에 도읍을 했습니다. 됐지? 그래서 수양제가 죽을 때쯤에 당고조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절대 고구려는 침략하지 마라, 침공하지 마라. 고구려 너무 세다, 건드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당나라 초기 때는 고구려랑 되게 친선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선관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게 당태종 때거든요. 그래서 바로 2번 당태종 가볼게요. 당태종. 사실은 이 당태종은 이 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 우선 첫 번째 가겠습니다. 고구려 원정을 갑니다. 당태종도. 이게 뭐였어? 노란색으로 무슨 전투? 안시성 전투. 몇 년도? 645년도. 근데 여기서 똑같이 패배합니다. 근데 사실은 당나라가 되게 세요. 원래 군대 되게 세거든. 위에 돌고 막 정복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되게 센데 이제 고구려 원정에서 이제 패배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둘 다 열심히 싸웠다라는 걸 이제 뭐 증명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또 이제 체제, 율령 체제를, 수 문제가 만들었던 율령 체제를 완비하고 확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돌거를 정복하게 됩니다. 동돌거를 정복, 630년에 하거든요. 이 동돌거를 정복해가지고 천가한이란 칭호를 받게 됩니다. 또 탱그리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천가한이란 칭호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탱그리칸, 어쨌든 그들의 수장이라는 뜻으로서의 그런 이제 칭호를 받게 되고요. 이 당태종 때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정관의 치세라고 불러. 빨간색으로 정관의 치라고 해서 치세였다라고 하고요. 자신이 아들들에게 남긴 책이 있어. 이렇게만 통치하면 된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아냈던 책인 정관정료라는 책을 냅니다. 참고로 이 정관정료라는 책이 그렇게 인용의 단골로 나온대요. 나 아직 인용할 정치나 모르진 않은. 어쨌든 그렇답니다. 자, 그리고 3번 당고종 때가 되면요. 당고종 때는 첫 번째 서돌거를 정복합니다. 서돌거 정복. 언제? 657년에 서돌거를 정복하고. 참고로 하나 더. 너네 이 연도 써주는 거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면 좋아. 근데 지금 막 외울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내가 몇 번이고 반복해드릴 거고, 어차피 뒤에 덕킬 가면은
외우게 해드릴 거예요. 독일에서부터는 외우게 해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당연합을 이때 결성하거든요. 당고종 때 나당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660년이었지. 그 다음에 고구려도 멸망시켰습니다. 이게 당고종 때 이야기야. 근데 사실은 이제 당태종의 뭐 사이에 이제 뭐 척천보 얘기도 있긴 한데 진도가 급하기 때문에 달릴게요. 미안해요. 척천보 썰이나 양귀비 썰 어차피 풀어야 돼. 설명 때문에. 근데 척천보 썰은 안 풀래. 다만 이 사이 척천보가 있었다는 거 정도만 알아줘. 알겠지? 자세한 건 이제 또 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넘어갈게요. 바로 4번. 당현종. 자, 당현종 때는요, 우리가 개원의 치, 아예입니다. 개원의 치라고 해서 되게 나름 현종 초기 때는 전성기였어. 내부 정치가 되게 잘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 당나라가 당현종 때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난 사실 되게 의아한 게 되게 잘 나가던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좀 마음이 거시기 해보라니.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우리. 자, 갑니다. 나름 이때가 당현종은 스타일이 되게 약간 문인 스타일이에요. 문인. 통치 좀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나름 통치도 능통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이 당시에 이제 이백이나 두버 같은 사람들, 물론 이제 당나라 경제 사회 문화 정리를 하겠지만은 이 당시에 이제 이백이나 두버 같은 우리 시선, 뭐 시성이라 부르는 이런 유명한 문인들이 등장하던 시기가 사실 당현종 때이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노란색으로 절도사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을 설치했다. 관직? 네, 보면 될까요? 관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절도사는 뭐냐면은, 저 변경지역 있지? 변경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중앙에서 힘이 세다는 좀 약간 그쪽에 군사들이 들어오면 막아내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쪽에 땅을 일부 떼내어주고, 뭐 군사권이 뭐 이제 군사 좀 주고, 이제 행정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곳을 이제 좀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절도사를 이제 하나의 간직이죠. 이걸 설치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빨간색으로 탈라스 전투를 패배했다. 탈라스 전투 패배. 751년이었고요. 고선지 장군이 이때 출격했는데, 이 고선지 장군이 이제 고구려인의 후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당나라가 누구랑 싸우냐면은 서아시아의 아바스 왕조와 싸우게 되는데, 아바스 왕조는 이제 막 우마이야 왕조를 물리치고 들어서 왕조였어. 되게 약간 젊은 놈, 혈기팔팔한 놈이야. 그래서 어쨌든 뭐 패배했는지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탈라스 전투를 패배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사막기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나라 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사막기를 빼앗기는 것 동시에 이제 제지술이 전파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이제 제지술 전파 되었다라는 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난 여기다가 왜 화살을 하나 더 달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는, 자, 빨간색으로, 안사의 난입니다. 755년에서 763년까지. 자, 지금부터 쌤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현종 초기 때 나름 괜찮았는데, 이 당현종이 자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래, 이 얘기부터 하자 그래, 얘들아. 여기서부터 가자. 미안해. 결국은 내가 다 풀게. 자, 당태종 한때는 되게 이쁜, 젊은, 어린 궁녀가 있었어. 무측천. 네, 되게, 이름이 무미랑이었어, 무미랑. 되게 이쁘고 젊은 궁녀가 있었거든? 근데, 당고종이 보기에 이 자기 아버지 좀 아까운 거야. 왜 아까워? 모르겠어. 아까워 보였대. 그래 약간 사랑에 빠진 거지. 그냥 러브 그냥 falling in love인 거야. 그래서 이 당고종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당태종의 공인이었던 무미랑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무미랑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낳았어.
그래서 아들들을 앉혀가지고 통치를 시켜봤는데 통치 진짜 못하는 거야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통치에 나선 게 이제 중국사에서의 최초의 여왕이라 부르는 이제 측천무였습니다. 나는 측천무가 통치 되게 잘했고요. 측천무 같은 경우 동아시아사 수능 완성에 한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은 선제 발해가 발해가 건국되었다라는 걸로 같이 이제 선제가 좀 구성되었었고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아들의 와이프였거든. 되게 이쁜 거야. 마음에 들어. 시아버지가 마음에 들어해. 그래가지고 시아버지잖아 현종이. 그래서 아들의 와이프를 뺏어요. 그래서 지가 결혼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양귀비의 시작인 거죠. 원래 양옥환? 양옥환이었을 거예요. 원래 이름이. 어쨌든 그랬는데 뺏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되게 이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기 절도사라고 했던 안록산이라는 애가 중앙정부 그러니까 장안으로 왔는데 한날 이 양귀비가 안록산을 보니까 몸도 좋고 나이도 젊어. 야, 몸 막 짱짱맨인데 막 얼굴도 좀 괜찮은 것 같고 하늘을 반한 거지. 쉽게 말하면 이제 약간 아이고 뭐라 많이 좀 그래 어쨌든 그래서 씩 빠진 거야. 빠졌어.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둘이 이제 이 현종 몰래 만남을 이어가. 그러다가 한날은 둘이 만나는 거야. 야 저녁에도 보고 싶고 아침에도 보고 싶고 이 연애 몰래 그렇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안록산을 양귀비가 안록산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고자 양자로 들이는 거야. 근데 참고로 여기서 당현종과 양귀비의 나이 차이는 30살 정도 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양귀비와 안록산의 차이는 안록산이 한 10살인가 5살인가 10살 더 많았대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을 양아들로 들여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고선 들어가지고는 그랬대요. 그러다가 한날은 안록산과 양귀비 그 양귀비의 오빠였던 양옥봉이었나? 어쨌든 그럴 거예요. 그 오빠랑 이제 딱 손을 잡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제 안록산 그리고 다른 절도사들 4사명의 난을 일으킨 거였고 그 결과 당현종을 도피하고 양귀비는 어쨌든 죽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야들도 다 죽고 이제 당현종이 다시 돌아오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되게 좀 이쁜데 뭐 좀 위험한 마약 같은 곡들을 양귀비라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지금 당현종과 정리했는데, 나 그 한 줄 왜 들어가지? 난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적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안사에 난 이후로 해가지고 여러 경제 체제들이 변화하게 되거든. 그래서 기존의 균전제라든지 균전제, 그 다음에 조용조, 부병제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장원제와 양세법, 그 다음에 모병제로 이제 변화하게 되더라. 특히 요 이제 양세법 780년에 양념이라는 자가 건의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5번 세태. 결국 마지막은 이제 황소의 난. 자,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황소의 난. 황소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이거든요. 875년에서 884년까지. 그리고 주전충의 난. 잠깐만. 주전충의 난 적자 그래. 907년. 사실 이 두 가지는 사실 안사의 난 때부터 이미 사실 세택빌 이미 이제 망빌이에요. 망빌. 거기다가 이제 황소라는 사람이 이렇게 황소의 난이나 주전충의 난으로 인해서 6번 아예 멸망하게 되더라. 여기 가면 되겠습니다. 됐지? 요게 이제 당나라의 정치 루트인 거예요. 참고로 이제 황소의 난 얘기하면 이제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토황소 경문.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 가 있을 시절에 토황소 경문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면 이제 황소 보고 너 이렇게 전쟁해 어쨌든 남는 거 없고 이래가지고 뭐 어쨌든 황소가 그 글을 읽고 막 눈물을 흘렸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멈췄다는 어쨌든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12번, 13번 수당의 정치사 정리했고요. 그럼 오른쪽에 14번 당나라의 제도, 15번 당의 경제, 사회, 문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14번. 14번은 당의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의 제도. 자,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1번 통치제도. 첫 번째. 당나라 때, 이제 수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율령체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당나라 때가 되면은, 율령격식. 율령격식이 완비가 됩니다. 자, 율은요, 법률할 때 율자거든요. 형법이고요. 령, 행정, 명령 할 때 생각하면 돼요. 령이라고 하는 건 행정법이고요. 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행 세칙들 같은 거고, 식이 이제 개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령격식이 완비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하나의 전체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얘를 뭐라 적으면 딱 좋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여기 통치 체제로서의 화살표 있는데 그 화살표 무시하고 밑에 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 정체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오른쪽에 정체가 2반 중서성, 그 다음에 심의 문화성, 집행 상서성, 삼성 육부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볼까 궁금해할까 싶어서 잠깐 그려보자면은 왕 밑으로 해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고요. 이 상서성은 밑으로 해서 6개부 2호의 병형공이 있고, 이제 그 밑에 뭐 이제 어사대나 등등의 이제 관리 감찰 기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지? 혹시나 궁금해할까봐. 또 이제 동아시아 사는 친구들이라면 또 열심히 받겠죠. 삼성 육부제도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이거는 이제 주현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지? 자, 토지 조세 군사 있는데요. 자, 이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아까 다 정리했던 거예요. 자, 원래는 균전제, 그리고 조용조, 그리고 부병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바뀌었다고?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그래서 뭐뭐뭐로 바뀌었는데, 그렇지, 장원제. 자, 그럼 노란색으로 양세법. 자, 양세법은 여름과 가을에만 징수합니다. 그리고 모병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통치제도 첫 번째. 그 다음에 형벌. 형벌이라 하면 이제 5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태장, 도유사라고 해서 5형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는데요. 뭐 이건 사실 굳이 말하자면 동아시아사에 더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5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5형 같은 경우는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라는 거. 신분에 따라 차등을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유학과 율령. 자, 유학과 율령 첫 번째 전파돼 있습니다. 전파. 자, 이 유학과 율령이 전파되었다라는 건 사실은 이거는 동아시아 문화권과 관련 있는 내용인 거야. 각국 특히 이제 한반도의 국가들이라든지 뭐 그쪽으로 이제 전파가 됐는데, 이 뭐라 해야 될까? 사실은 뭐 적을 게 없어. 그래서 뭐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한반도 이제 수용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동아시아에 더 많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은, 내가 근데 일본은 왜 들어간지 모르겠다. 야, 이렇게 적어놓고. 자, 어쨌든 한번 적어볼게요. 신라, 발해, 일본. 신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모습이 독서상품과라는 제도가 있었죠. 노란색으로. 자, 기존 과거제는 과거 경전들을 가지고 했잖아. 우리 뒤에 지금 그 경제사회 문화에서 정리하겠지만은,
당나라 같은 경우는 오경정이라는 책이 과거제 수험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춘추, 뭐 예기, 시경, 효경 이런 책들을 가지고 얼마나 독서를 잘했는가. 그러니까 뭐냐, 이걸 얼마나 잘 해석을 했고 잘 읽어냈고 이걸 통해서 네가 어느 정도 사회를 통찰하고 있느냐, 그걸 본다는 시험이에요. 이게 원서왕제고요. 자, 발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삼성 육부 체제가 있었습니다. 삼성 육부 체제. 그런데 발해 같은 경우는 우선 독자적 명칭과, 자, 빨간색으로 독자적 명칭을 사용했다. 뭐 충, 2호의 병형공이다 하면 여기는 충인의 지의 신 이렇게 쓴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원적 통치구조, 뭐 좌사적, 우사적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뒤에 나중에 일본사 따로 정리하겠지만은 이관팔성제라고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흰색으로 다이호 율령 이후로부터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이렇게 돼 있을 건데, CF에서 동아시아 문화권. 자, 동아시아 문화권의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이거 뭐가 이리 많아? 15번. 당의 경제, 사회, 문학.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경제부터 합시다. 자, 경제 첫 번째. 농업부터 이거. 농업, 상업, 무역, 대도시 이렇게 있겠지? 농업, 상업, 무역, 대도시. 팔 아파서 그래요. 자, 당나라의 농업 같은 경우는 특히 화북지방에서부터 해서 2년 3작이 가능해집니다. 2년 동안 3번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거야. 원래는 1년에 딱 한 개의 작물을 보통 재배를 하는데, 또 이제 보통 1년 딱 1기작인데 보통은 2년에 3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3개를 또 심을 수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 2년 3작. 자, 그다음 상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빨간색으로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전. 이건 뭐냐면은 약속 어음입니다. 어음. 대출 같은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행이라고 행. 단일 행자를 써서 이게 뭐냐면은 상인들 조합이 상인조합. 쉽게 말하면은 얘는 상인조합입니다. 마치 서양의 길드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게임하면 클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 당나라 경제는 행위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제무역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시박사. 요게 이제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국제무역항. 이곳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과 국제무역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광저우나 뭐 이런 곳이 유행했고요. 이후에 더 송나라 때 가게 되면 항저우도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곳으로. 자, 대도시라고 하면 이제 뭐 장만이나 러양과 같은 대표적인 이런 도시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나라의 사회는 어땠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 사회는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문벌 귀족과 관한 내용들인 건데요. 굳이 보자면 어쨌든 여기도 이제 문벌 귀족들이 있습니다. 문벌 귀족들이 모두 과거 제도와 음서 제도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만큼 이 귀족들의 힘이 되게 세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가로 3번. 자, 가로 3번 문화 가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뭐가 많다 맞지? 우선 문화 되게 여기는요. 자, 당나라 문화는 되게 귀족적이고 국제적입니다. 왜 국제적이냐 하면은 여러 곳의 지역에서 다들 막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종교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유학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은 쌤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훈고학이라고 했어요. 훈고학. 노란색으로 적을까요? 훈고학. 자, 특히 훈고학에서 중요한 게 빨간색으로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 오경정이라는 책이 있다 했어. 근데 이 오경정이라는 책이 지금 뭘로 활용된다고? 이 당시에 과거 수험서로 활용되었다. 수험서로 활용.
가오지를 수용소로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불교 가겠습니다. 불교. 자, 불교의 첫 번째 우선 이 당시에 대표적인 승려 한 명이 있는데 바로 현장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현장. 7세기의 승려인데요. 이 승려 같은 경우는 인도에 가서 이제 불경을 가져와가지고 대안탑에 넣어놓게 되었고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쓴 책 중에 대당서역기라는 책이 있어. 그럼 너네 근데 난 이렇게 말하면 너네가 현장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나 해주자 하면은 너희 그거를 치키치키 차카차카 쪼꼬쪼꼬 치키치키 차카차카 쪼꼬쪼꼬 나라라 슈퍼보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삼장법사라 부르는 사람 있잖아. 그게 이제 우리 현장법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안탑 요 정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당시에 또 선종이 되게 유명합니다. 선종. 자, 선종은 원래 남조의 달마가 창시해, 달마도 할 때 그 달마대사가 창시했던 게 선종이라는 종파인데, 이건 뭐냐면은 직관적 깨달음. 그래서 바로 열고, 직관적 깨달음을 강조한다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뭐 불교 용어로 표현하면은 돈수다. 갑작스레 깨닫고 갑작스럽게 수행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로 뭐 진은의 뭐 도노 정수 막 이런 얘기 나오지 맞지? 불교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도교죠. 그 다음에 도교. 아휴, 뭔 종교가 이래 많니? 자, 도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황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워낙 귀족적인 색채가 드러나다 보니까 어쨌든 되게 귀족적 색채가 드러나다 보니 왕실의 지원이 있다. 계속 받아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외래 종교입니다. 외래 종교. 자, 외래 종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로아스터교. 자, 조로아스터교는 서아시아, 특히 페르시아의, 특히 뭐 사사남조 페르시아의 국교였습니다.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뭐 마니교라든지 또 적어보자면은 네스토리우스교. 요건 이제 크리스트교의 일파예요. 네스토리우스교. 자,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우스교. 자, 네스토리우스교 다른 이름으로 경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교.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인데, 뭐 하나 빼먹었지? 기억이 안 나네. 뭐지? 야, 뭐 빼먹은 거 없니? 잠깐만. 그래. 정작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이슬람교를 빼먹었어요, 얘들아. 미안해. 이렇게 외래 종교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알겠지? 뭐 조로아스터교, 자, 굳이 표현하자면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교, 이슬람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 있습니다. 문학.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죠? 202보. 사실 2명만 하면 사실 끝이죠. 네. 그 다음 예술가입니다. 자, 당나라 예술? 하면 뭐 있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당나라 예술. 잠깐만, 이거 좀 지우고 좀 손을 똑바로 긋자. 자, 당나라 예술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힘들어요. 뭐, 당나라 예술 하면은, 당시 이제 왕류라고 하는 사람의 산수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체로는 구양순체 이런 게 있어요. 구양순체나 중간점, 안진경체 이런 글체가 있다. 문체가 있다는 거고. 자, 마지막에 공예입니다. 공예 맞지? 거기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당삼체. 굉장히 이국적인 특색을 보여주는 게 당삼체. 흰색으로 가로 열고 이국적 특색. 도자기거든요. 좀 이따 이제 자료 보면서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당나라까지 쫙 정리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자료 보면서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자료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자료를 들고 오도록 할게요. 자, 5번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맞지? 자, 수나라부터 갑니다. 자, 수나라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가볼까요? 지울게요. 이게 워낙 봐야 될 자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수나라 영토 봅니다. 위에 동돌궐이 있고요. 토요콘, 티베트만 있고 하는데 당시 대흥성, 저기 장한 여기가 수도였다라는 거고 광통거, 영제거, 통제거, 한구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대운하구나. 그럼 수나라 문제구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여기 이제 대운하에 대한 설명이고 거기 보면은 뭐 항저부터 쫙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가겠습니다. 자, 성립은 북주의 양견이 수를 건국했고요. 그래서 581년부터고 618년까지인데 특히 589년에 남북조를 통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필기 보면 수나라 수 문제 있죠. 거기다가 남북조 통일 589년 요거 하나 추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국풍중종제 폐지시키고 과거제를 실시했다 했고요.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같은 어쨌든 유령체제를 이때 당시 완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운하 건설했지. 남북 간의 물점, 후프라프라샤샤라 그리고 대원정. 너무 무리하게 대원정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당나라 가겠습니다. 당나라. 자, 당나라 첫 번째 당의 국제교를 봅니다. 자, 이슬람 제국이라 적혀 있는 거 있죠. 지금 당나라 있고요. 이슬람 제국. 이 당시에 이슬람 제국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산조 페르시아랑 약간 정통 칼리프 사산조 페르시아 약간 우마이야 왕조까지 싹 겹치는 그 시기인 것 같아. 그리고 또 왼쪽에 이제 유럽 쪽에는 프랑크 왕국과 비잔티움 제국이 있을 때요. 말이 왜 이래 보이니? 그렇고요. 비단계, 초원계, 바닷계 이건 뒤에 이제 유라시아 교역망 파트 정리하면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 이게 당의 삼성 육부제입니다. 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아래 2호의 병형공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당의 장안성 이걸 보고 이제 나중에 발해의 뭐 상경성이라든지 일본의 헤이조쿄 이렇게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이 주작대로라든지 한번 보시고요. 자, 오른쪽 당의 경제 체제 하면서 조용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균전제, 부병제 설명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건국. 자, 이연이 장안을 수도로 삼국 수립을 했고요. 자, 동돌궐을 정복했습니다. 네, 630년. 그래서 정치적으로 번영했던 정관의 치라고 했고요. 자, 통치제도는 삼성 육부제도와 주현제도, 각각 중앙과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제도 되겠습니다. 자, 농민을 어떻게 지배했냐?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를 통해서 지배를 했고, 각각 이게 안사인안을 거치면서 장원제, 양세법, 모병제로 변화했다는 거고, 이거 까먹고 있었어, 얘들아. 그 당태종 있지? 당태종의 우리 첫 번째 적은 거에다가 요거 좀 추가할게요. 노란색으로 기미정책이라고 해서 노란색 기미정책 적고 흰색으로 가로 열고 도호부 설치. 자, 지금 요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적어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자, 정목지역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미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삼국 통일전쟁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라가 나랑 연합회에 막 들어가지고 나랑 전쟁할 때쯤이 되면은 전쟁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그런 야욕을 드러냈단 말이라 그러면서 뭐 안동 도호부, 뭐 계린 도독부, 웅진 도독부와 같은 이런 걸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그런 게 바로 기미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종 때는 서돌골 정복하고 백제국 멸망, 고려 멸망시켰다. 현종 때는 개원해치, 그리고 뭐 사회경제 혼란 생겼다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세태, 현종 때 안사의 난 이후 절도사의 독재자 세력이 강화되었고요. 장원이 확대되고 황소의 난으로 인해서 결국은 당나라에서 세태 점점 망필이다. 그러다가 절도사 주전충에게 멸망했다. 그래서 5대 19 시대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경제는 화북에서 2년 3작 가능해졌고 상업으로 이제 비전이라는 약속어음, 상인조합의 행위 출연했다. 그 다음에 시박사라고 하는 국제무역강 광저우에 있었는데 되게 어쨌든 이곳을 통해서 많은 무역을 했다.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무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화파트. 자, 과거제와 더불어 유학이 발달했고요. 오경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홍과학을 집대성했고 과거 수험서로 활용되었다 했습니다. 불교는 현장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종 유행했다라는 거. 기타 종교 거기 그 별표해가지고 오른쪽에 하나 빈칸 있지. 거기 이거 적을게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혹시 모를까봐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대진국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가 대진국이거든. 이 로마의 경교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예요. 그래서 얘네가 중국에서 유행했다라는 걸 적는 거야. 이게 781년도에 세워지거든요.
어쨌든 당태종 때 매점 수용을 했는데 그게 되게 고마웠다. 그래서 그거를 당나라 덕종 때 781년에 이 비석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 다음 문예는 202보 같은 시인들, 그 다음에 강삼체 있다라는 거. 동아시아 문화권은 유교, 불교, 한자, 인력 네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당나라 파트까지 정리 끝났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를 안 보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뒤로 쭉 넘어가서 자, 문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몇 번 문제를 봐야 될까요? 좀 패스할 게 많네요. 어디 보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몇 페이지냐면은 17페이지 11번 문제예요. 11번. 자, 가왕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고요. 7월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보니까 곽자의는 안사의난 당시 가의 수도 장안을 수복했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이게 당나라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이제 당삼체가 유행했다. 정답 1번으로 가는 거고요. 성이야기 집대성된 거는 남송시대 때고 중림칠현이 등장했다는 거는 위진남북조 시대지. 그다음에 파스파 문자는 원나라고요. 고려만국정도라고 하는 거는 뒤에 명말시인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왔을 때 얘기 되겠습니다. 어제 정답 1번이었습니다. 계속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더 볼 문제는 없네요. 교육청 단위 문제는 없고요. 자, 다음 이제 한 걸음 더 사료 플러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사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지도가 실시되었던 시대의 사회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면은 지금 여기서 중정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정관. 중정관을 두고 구품을 정하고 있다. 구품 중정제에 대한 설명이지 이게 지금 상품, 하품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상상부터 하악까지 9개의 향품으로 구분했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게 뭐다? 구품 중정제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자, 이 사료 별표 갑니다. 4번 사료 별표 되게 잘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자, 재상 양념이 건의했다. 언제? 780년에 뭐 했는데 병사들의 반란, 즉 이 병사들의 반란이 뭐였어요? 안사의 난에 대한 설명인 거거든. 안사의 난 이후 고향 땅에 계속 사는 게 쭉 업돼. 그래서 각각 여름과 가을에만 과세를 해야 됩니다. 세금을 매겨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뭐예요? 양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사료 보겠습니다. 기억 왕조 보도록 할게요. 자, 분열한 시대를 통일했다. 분열한 시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분열한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랑 위진남북조 시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운 상으로는. 그럼 두 개 중 하나일 것 같은데, 탁군, 자, 탁군을 동그라면 이게 베이징을 의미하거든요. 탁군이 베이징을 말하는데, 뭐 대우나 건설을 했대. 그럼 이게 수나라 대계잖아. 맞지? 그럼 수나라 왕조 왜 멸망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수양제의 무리한 대의 원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수나라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갑니다. 쭉쭉쭉쭉쭉 넘어갑니다. 자, 자, 더 넘어가서 2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번. 자, 가나제도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마다 매년 국가의 벼 두석을 조로 낸대요. 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한 매년 20일 6년에는 2일을 더해 복역해야 하는 이거를 용해야 돼. 용 동그라미. 호마다 조 동그라미. 조용조에 대한 설명이 가는 조용조제도. 나는 양념 나왔고 여름 가을이니까 얘는 양세법이네요. 내신은 약간 이런 식으로 내고요.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내진 않습니다. 어쨌든 사료기 때문에 쌤이 들고 온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사를 보겠습니다. 구풍중정제의 변질. 자, 구풍중정제가 시작될 때는 고을에서 공정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후에 이것이 변질되어 관위의 높고 낮음으로 품위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어야 고귀하다고 생각하게 되자 인간의 보잘것없는 부분만 골라서 따지는 나쁜 풍토가 만연하여 그 패란이 실로적 제한하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30번. 요게 이제 대진경교 유행중국비라고 하는 겁니다. 대진경교 유행중국비. 이제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건 어쨌든 쌤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도록 하죠. 문제. 몇 번 문제를 풀지 쌤 한번 골라볼게요.
이제 골라푸는 재미가 있죠? 자, 우리 한번 5번 문제랑 5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잡아놓은 거잖아, 지금 맞지? 5번 문제랑 10번 문제. 10번 문제.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제 1분 드릴 테니까요. 문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네, 두 문제 1분 모두 끝났습니다.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작년도 9월 평가원 문제였거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중국 뭐 양조 브라브라 다 모르겠고요. 나는 다만 그건 알겠어요. 갑자기 세계사의 최치원이 나옵니까? 최치원 1번. 최치원 설명 중에 현종 말년, 현종 말년, 뭐 절도사, 2번 될 것 같네요. 반란군 지도자를 꾸짖는 경문 3번.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경문이 뭔데? 토황소 경문이라는 거고요. 현종말 어쨌든 이 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당나라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보면은 주전충에 의해 멸망했다. 주전충의 남 907년 정답 1번이고요. 자, 외척 왕망에 의해 무너진 것은 전한 한나라입니다. 진승과 오광의 난을 쇠퇴한 것은 진나라, 진시황제 진나라고요.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몰락한 것은 한나라, 즉 후한. 그리고 이자성의 난은 사실 나중에 뒤에 나오고자 명나라 때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됐고요. 다음 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를 가니까요. 가왕조입니다. 이거는 실제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자, 수능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자, 어우야. 자, 너 왜 그러니? 자,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민충사 보탑송의, 민충사 보탑송,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탁본입니다. 민충사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자, 고구려와의 전쟁, 밑줄, 1번. 그래서, 가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사명, 2번. 네, 1번, 2번 하면 끝이네요. 고구려와 전쟁을 벌인 나라는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란에 이렇게 사사명이 나왔잖아. 그럼 가는 당나라라는 설명이 되겠죠. 됐습니까? 당나라. 그럼 당나라에 대한 설명 한번 봅시다. 유유를 반포한 것은 계속 얘기했어요. 명나라 태종 홍무지라고. 자, 돌궐 세력을 제압했다. 자, 630년에는 동돌궐을 정복했고 657년에 당 고종 때 이제 그때는 서돌궐을 정복했어. 그럼 정답은 2번인 거지. 돌궐을 제압했다라는 거니까. 자, 구품중정제를 폐지시킨 거는 동시에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는 거기 때문에 수나라 문제고요. 그다음에 왕한석의 신범은 송나라, 홍건적의 나누 쇠탕은 원나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2주차의 수당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이고야. 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맞아요. 2주차에 벌써 이만큼이기 때문에 느려요. 네, 네, 우리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3주차에서는요. 송, 요, 금, 서하 한 파트 하고요. 그냥 원나라 그래서 명청까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3주차 이제 명청까지 싹 끝내고 4주차 때 중국 근현대사랑 일본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 3주차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복습 꼭 해주세요. 오케이. 빠이.